안녕하세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예상 못했던 결정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60살에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딱 30년 되는 해였죠. 갑자기 들으면 놀라실 수 있지만 제가 살아온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30세에 결혼했는데 고향에서 미혼 여성은 저열한 나이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결혼은 당연한 일이었고 삶이 완전하다고 여겨지기 위해 해야 할 일의 일부였다. 나는 크게 생각하지도 않고 감히 멀리 꿈을 꾸지도 않는다. 다들 결혼하면 안주라고 해서 결혼했어요. 제 남편은 온화하고 조용한 남자입니다. 그는 집 근처의 공장에서 일하며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옵니다. 결혼식 날 나는 또한 따뜻한 집에 대한 약간의 희망을 가졌고 남편과 아내는 매일 저녁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는 시장에 데려가거나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요리합니다. 하지만 삶이 사라지고 그 작은 소망들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집에서 부엌일, 육아, 빨래, 노쇠한 시부모님을 돌본다. 나의 하루는 온 가족을 위해 아침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둘러 청소하고 시장에 가고 점심을 만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녁을 챙겨주고 온 가족이 잠든 후에 부엌을 청소하는 것으로 끝난다. 남편은 집에 오면 바로 밥상에 앉아 밥을 먹고 나서 TV를 켜서 뉴스나 축구를 봅니다. 나는 남편과 아내가 마지막으로 앉아서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눈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인생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물레처럼 계속 반복된다.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별로 없었다. 나는 침묵하는 것에 익숙하고 그는 질문하지 않는 것에 익숙하다. 밥, 아이들, 집 모두 30년 동안 반복해서 연습하는 연극처럼 습관적으로 한다. 30년 동안 함께 했지만 두 명의 하숙객이 한 집을 빌리는 느낌이었다. 그는 한쪽 구석에 앉아 TV를 보고 나는 한쪽 구석에 앉아 전화기를 훑었다. 가끔 나는 도대체 내가 결혼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낯선 남자와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 질문들은 매일 저녁 조용히 스며들지만 나는 답을 찾는 것이 슬프지 않다. 왜냐하면 저는 질문을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깨운 것은 큰 싸움도 아니고 그가 바람을 피우거나 도박에 걸려서도 아니다. 사실 그의 아내가 된 30년 동안 우리는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우리가 따뜻한 부부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결코 큰 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침묵은 내부자만이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은 다른 어떤 싸움보다 차갑고 무섭다. 아들이 결혼하던 날 파티 내내 손님을 접대하고 웃고 축하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며느리가 있다고 칭찬했고 집은 따뜻했고 나는 웃기만 했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떠나고 나는 남편과 아내의 침실로 들어갔다. 내가 생각하던 방은 안식처였다. 그러나 그날 방 한가운데 서 있었을 때 나는 그것이 차갑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공허함을 느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침대 머리맡에 있는 낡아빠진 담요를 보고 낡아빠진 나무 캐비닛을 보고 평소처럼 뉴스가 켜지는 작은 TV를 보았다. 모든 것이 낯익었지만 그날 나는 매우 낯설었다. 나는 수년 동안 그와 나는 서로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에게 화를 내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우리는 두 그림자처럼 함께 살았고 싸우지 않았고 나누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평생 아이, 남편, 양가 외가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나는 시부모님을 위해 모든 식사, 모든 옷, 모든 약을 챙겨드렸다. 나는 아이들이 공부를 더하고 남편이 안심하고 일하러 갈 수 있도록 각동을 뛰어다녔다.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없다. 그날 저녁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형, 나 이렇게 살아 재미있었어요? 그는 나를 돌아보았고 피곤한 멍한 눈빛, 분노도 놀라움도 없이 그저 공허한 눈빛이었다. 조용히 해. 나는 더 이상 대답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기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나와 닮았다. 둘 다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무엇을 위해 바꿔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들지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는다. 단지 나 자신을 되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5년, 10년을 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 채 눈을 감을 때가 되었다. 가족을 도망치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딱 한 번만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부업도 없고 오후 식사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걱정하지 마세요. 60년 동안 살면서 맛본 적이 없는 자유로운 느낌을 해보고 싶었어요.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멍청하다고 말할 거예요. 60살 때 이혼했는데 외로움이 두렵지 않나요? 자식 안 무서워? 친척들 비웃어? 솔직히 처음 이사 나왔을 때도 무서웠어요. 첫날 밤 작은 자취방에 혼자 누워 남편의 TV 소리도 복도에서 슬리퍼 소리도 없이 나는 내가 한 거지? 라고 자문했다. 나는 잠자리에 들 때 항상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나는 것에 익숙했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침대 반대편으로 손을 뻗는 것에 익숙해지면 남편의 온기에 닿는다. 그러나 지금은 나와 나 자신뿐입니다. 무섭죠.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유난히 후련해요. 그리고 나서 점차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남편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꿈도 꾸지 못한 진짜 삶을 살게 된다. 나는 젊은 날 소원하던 그림 수업에 등록했다. 붓을 들어 각각의 색을 칠하면 마치 잃어버린 장난감을 오래전에 되찾은 아이처럼 마음이 이상하다. 나는 요가를 했고 처음에는 통증이 심했지만 나중에는 하루하루 더 유연해졌다. 나는 여자 시절처럼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고 웃고 있는 옛 친구들을 초대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마음대로 식사를 요리했다. 남편에게 누구의 입맛에 따라 싱겁게 간을 맞추거나 짜게 만들 필요가 없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 나는 맛있게 먹고 온 가족이 조용히 앉아있는 식사보다 갑자기 스스로 요리한 밥그릇이 훨씬 더 맛있었다.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생각보다 무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무서운 것은 외롭거나 노쇠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묻지도 않은 채 평생을 사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야? 어떻게 살고 싶어요? 저는 결혼 30년 동안 그 질문을 놓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진정한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아무도 인정할 필요 없고 아무도 칭찬할 필요 없고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기만 하면 충분하다. 나는 행복을 찾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조언하지 않는다. 결국 모든 사람은 같은 처지이고 모든 결혼은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용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한번 솔직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뻐요? 질문은 간단하지만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한 관계에서 더 오래 살수록 우리는 괜찮다고 자신을 속이기 더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 사는 것은 행복한 것과 다르다. 괜찮아는 존재이고 행복은 진짜 사는 것이다. 만약 그 답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가 곧 이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말하고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어디로 초대하거나 단순히 자신에게 약간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 좋아하는 책을 읽고 새로운 수업에 등록하고 방해받지 않고 빈둥거리는 하루를 자상하는 것.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여정은
제가 매일 계속 쓰고 있는 긴 책입니다. 공항까지 여행 가방을 끌고 갈 때 처음으로 스스로 티켓을 예약하고 스스로 목적지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모두 누군가의 의향을 묻지 않아도 된다. 난생 처음 혼자 갔던 여행, 바닷가에서 혼자 식사하던 저녁 식사에 대해 말하고 싶지만 마음은 가볍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노년이 꿈을 접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늙어갈 때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감정에 감히 솔직하고 오랫동안 흐릿한 균열을 감히 응시하는 것이다. 해가 질 때 진정한 행복은 많은 자손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혼자라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30년 후에 배운 것이다. 누군가를 만족시킬 필요 없이 그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재정적 독립은 적든 노년의 자유를 여는 열쇠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날을 즐겁고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이다. 61세의 나이에 첫 자유여행을 말한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자. 어쩌면 그 이야기는 너무 늦기 전에 누군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영감을 줄지도 모릅니다.